갖고 온 논문은 저널 오브 메디컬 시스템즈의 2017년 퍼블리시된 논문인데요. HL7 림과 같은 림 또는 뭐 CCR, CCD와 같은 표준들, 온톨로지와 오픈 스탠다드를 컴바인해서 미들레이어 인포메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PHR이나 EHR에서의 인터퍼블리티를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의 논문. 스피커 한번 테스트 해줄래요? 두 개가 둘 다 나오는지 아무 소리나 틀어서. 아무거나 유튜브 같은 거 아무거나 틀어서 둘 다 양쪽 스피커가 나오면 돼요. 네, 둘 다 나옵니다. 네네. 네, 그 앱스트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디에서는 PHR과 EHR 시스템에서의 간의 인터퍼빌리티를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고, 그리고 멀티레이어 아키텍처 모델을 통해서 PHR과 EHR 사이에 사용되는 멀티레이어 아키텍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모델에 대한 온톨로지 기반의 인포메이션 모델, 그리고 서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룰셋을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인포메이션 모델로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를 실행시켜서 PHR과 EHR 시스템 간의 이제 데이터를 교환을 했었고, 이걸 통해서 현재 존재하는 표준들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들에 대해서 떠오르고 있는 문제점, 한계점들, 그리고 어떤 갭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 모델로 많은 이점을 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제한된 이 인포메이션 모델의 수정만으로도 PHR이나 EHR 시스템에서의 수정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모델에서는 클래스와 어트리뷰트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신하고자 하는 쪽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매니플레이트 할 때 확장성을 높여주고, 또 어떻게 데이터를 캡처할지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들과 어트리뷰트들이 이 모델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PHR을 여기서는 표현을 카테고리화 했는데요. 언테더드 같은 경우에는 스탠더드 시스템으로 환자가 완전히 제어를 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자기의 정보를 스스로가 정리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을 때 언테더드라고 얘기하고, 테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많이 이제 기반에서 페이션트 포털로 많이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환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시스템을 테더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대다수의 존재하는 PHR 시스템들은 언테더드인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PHR 인포메이션을 잘 관리하기 위한 개인의 의지, 그리고 EHR로부터 데이터를 공유하고 트랜스퍼하기 위한 프로바이더들의 의지가 성공하기 위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EHR과 PHR 시스템이 만약에 처음부터 테더드 모델로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테더드 모델을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야기가. 그래서 이 시스템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테더드 모델로 개발되지 않았던 이 시스템들의 적용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한계점들을 드러내주는데, 그게 이제 기존 EHR 시스템, 기존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EHR 시스템들을 이제 개조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소모가 되는 프로세스. PHR 채택에 대한 여러 한계점들을 이 사람들이 리뷰를 했는데, 중요한 팩터로 이 사람들이 PHR을 채택하지 않는 주요 요소를 프라이버시와 세큐리티, 유저빌리티, 인터퍼빌리티, 인테그레이션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인터퍼빌리티와 인테그레이션 배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PHR이 인터퍼러블 하지 않은 이제 한계점들은 PHR이 이상적으로는 평생 동안 그리고 범기관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잘 관리가 돼야 되고,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프로바이더 또는 개인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야 하고, 개인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센서 데이터, 인테그레이티드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까지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현실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지 못한 점을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통합된 케어 하기보다는 이제 분산된 케어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복합적인 만성 질환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자들은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자기의 그 케어를 분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현실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프로바이더들과 프로바이더들 간의 미스언더스탠딩이나 정보 격차, 책임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HR 관련된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을 여기서 CCR과 CCD를 얘기를 하는데, CCR은 ASTM 기반에서 개발을 했고, CCD 같은 경우는 HL7에서 개발을 했지만 ASTM의 이제 CCR과 CDA를 통합해서 만든 표준입니다. CDA는 이제 EHR 시스템과 관련된 표준이고요. CCR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행정, 데모그래픽, 클리니크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주요 사용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CCD는 CCR에 대한 컴플리트한 임플멘테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HL7 기술과 CCR의 클리니컬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을 같이 컴바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세계에서는 이런 표준들이 아직도 아직도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게 2017년인데 아직도 그 시점에도 이런 표준들이 많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메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이레벨 아키텍처 모델을 다음과 같습니다. PHR에서 EHR로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을 네 가지의 레이어가 포함된 인포메이션 모델 아키텍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일단은 이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어, 신테틱 레이어, 시멘틱 레이어, 컨셉슈얼 레이어 이게 다 있어서 맨 하단부터는 이제 온톨로지부터 다루고 있고, 여기서 이제 PHR에 대한 인스턴스화하는 과정이 이제 시멘틱 레이어, 신테틱 레이어에는 이제 CDA, CCR, 뭐 XML 이런 것들을 각각 PHR 시스템에 커스터마이징 된 XML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템플릿에 분류를 하고,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이제 익스포트된 CCR이나 CCD XML 포맷의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 룰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정의한 트랜스포메이션 룰에 따라서 시멘틱 레이어와 신테틱 레이어에 걸쳐진 이 트랜스포메이션 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를 CDA 형식으로 바꿔서 EHR에 인포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요 고일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PHR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PHR 데이터 그리고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표현하는 UML 노테이션으로 표현된 인포메이션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이 롤 엔티티 액트 엘리먼트 그리고 뭐 하위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게 클래스고요. 그러니까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성과 카디널리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트와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리커시브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정의할 수 있도록 있고요.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6개의 PHR, 헬스복, 텔레메디카, 노멀, 클리포드 이런 PHR들을 이 사람들이 리뷰를 해서 데이터 스트럭처와 펑셔널리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 모델을 이제 정의하는데 이제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핵심이 이제 롤 엔티티 액트 엘리먼트가 이제 사람들의 제안하는 인포메이션 모델의 주요 클래스인데 HL7의 리임 클래스들이 이 클래스들과 이제 연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클래스들은 리임에 있는 클래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의한 클래스고요. 롤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이 어떤 역할로 이게 참여가 되어 있는지, 그 엔티티는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하고, 팩트는 이제 어떤 이벤트, PHR에 대한 이벤트, 뭐 측정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이제 모니터링, 레코딩 이런 이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엘리먼트는 이벤트에서 이제 동반되는 엘리먼트들 이제 알러지 같은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서브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에 또 파생되는 그런 서브 엘리먼트들, 알러지 네임, 디텍트 네임 이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엘리먼트는 또 두 개의 서브 클래스가 돼요. 그러니까 엘리먼트는 엘리먼트를 리커시브하게 정의할 수 있고 또 엘리먼트는 서브 엘리먼트들로 이제 서브 클래스로 이제 데이터와 유닛을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 하나의 예제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이 그림이 이 색깔들을 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 페이션트가 롤이고 메저가 액트고 이 갈색 주황색이 이제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 그래서 환자가 바이탈을 모니터했다 이런 것들을 롤과 액트와 엘리먼트를 표현을 하고 페이션트 메저 블러드 프레셔 같은 경우에도 이 블러드 프레셔가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다이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로 나눠지는 서브 엘리먼트들로 나눠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정리를 했다는 거고, 이 피규어에서도 이제, 블러드 프레셔를 이제 다이스톨릭 BP, 시스톨릭 BP로 서브 엘리먼트로 나눠지는데, 서브 클래스로 데이터와 유닛이 다음과 같이 표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값까지 이제 이 밸류와 유닛 이게 이제 여기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각각의 앞에서 보여드렸던 클래스 안에 이제 포함되는 어트리뷰트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고 거의 똑같은데 하나만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롤 아이디, 롤 네임, 롤 코드, 코딩 스키마, 디스크립션, 스테이터스, EHR 트랜스퍼러블 이런 것들인데 EHR 트랜스퍼러블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PHR 데이터가 EHR로 다 변환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변환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플래그를 두기 위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사람들이 정의한 인포메이션 모델의 HL7에 관련된 클래스별과 매핑을 하는 건데, 이게 근데 이놈이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게 이 액트, 파티스펜트 이런 것들이, 엘리먼트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림에 있어서 림에 있는 용어와 또 혼재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그래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HL7의 림의 액트 클래스를 활용해서 액트와 그리고 엘리먼트 클래스를 정의했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액트, 그러니까 이거는 림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정의한 엘리먼트들, 클래스들인데 되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액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액트라는 클래스 안에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클래스 코드, 모드 코드, 아이디 코드, 스테이터스 코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이 노테이션이 다 림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는 이 어트리뷰트에 들어가는 각 자체가 컴포지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용어가 이제 이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HL7에서 제시하는 이 리저브드 워드가 이거 한 어트리뷰트만 해도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100개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과연 찾아 쓸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이 액트라는 클래스는 어떤 이벤트를 측정하는 클래스이고 롤과 뒤에 나오는 엘리먼트들을 이제 컴포지션하는 역할로 이제 쓰인다라는 걸 명시하고 거기에 들어간 아이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아이디 코드 스테이터스 코드가 필수로 들어간다. 그리고 CNE 같은 경우에는 뭐 코드 not acceptable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커스터마이징한 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예외 코드가 뭐 들어갈 수 없는 뭐 코드 스트렝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트가 있고 participant 롤이 있고 컴포넌트 described by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클래스들과의 연관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엘리먼트라는 클래스도 이제 클러스터, 엘리먼트를 표현할 수 있고, 엘리먼트는 유닛과 데이터 엘리먼트를 이제 클러스터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어떤 특정된 이벤트로부터 나온 결과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이제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인포메이션 모델이고, 여기서 림에 대한 설명이 좀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저도 헷갈리고 따로 찾아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 별도로 가져온 림의 클래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organization, place, patient, role, entity, participation, act,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핵심은 entity와 role, participation, act, 이게 HL7에서 이제 핵심 클래스들인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이 색깔들도 이제 이 사람들이 정의한 이 민 노테이션에 따라서 이제 연관되는 건 이제 같은 색깔로 봤습니다. 인포메이션의 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민의 액트, 이 모델에서의 엘리먼트도 액트를 HL7가 림의 기반으로 한 모델이라고 클래스라고 했으니까 액트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들의 모델을 림 노테이션 맞춰서 표현을 해놨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림 4.0이 마지막 버전이에요. 그거는 저도 잘 제 최근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네, 릴리즈 4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2011년, 10년 전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림은 사실은 폐기된 모델 아니에요?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파이어도 사실 림 모델에 있는 이 클래스들을 기반으로 리소스가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림과 같이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사용한 예제를 거의 제가 이거를 처음 봐서, 네, 이 논문에서 한번, 파이어라는 게 나온 게 파이어요. FHI야. 파이어가 림 모델을 포기하고 만든 네, 거로 봐야 돼요. 네, 네. 이런 복잡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잡성이 아니라 저걸로 그, 그 모델, 인포메이션 모델과 데이터 모델까지를 연결을 못 해요. 너무 그 갭이 커서 저건 인포메이션 모델인데 인포메이션 모델이 데이터 레이어로 내려오지를 못했다고 인테그리티 유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성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림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죠. 완결성이 안 돼 있다고요. 모델 자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림은 더 그랜드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 네, 건강 정보에 대한 그랜드 모델, 그러니까 더 파이널 모델을 만들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냥 그거에 전혀 골에 도달하지 못하고 코끼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쥐 한 마리 만들고 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갭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보여드린 엘리먼트, 이 사람들이 정의한 엘리먼트라는 클래스에서 컴포넌트라는 또 클래스를 통해서 유닛과 데이터 엘리먼트를 표현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포메이션 모델이 이제 밈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라는 거고, 이 밈에 어떤 클래스와 매칭되는지 제가 그냥 따로 헷갈려서 그냥 적어놨습니다. 네. 액트와 엘리먼트가 밈의 액트를 활용했고, 뭐,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밈의 액트 리레이션십을 활용했다. 뭐, 유닛과 데이터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밈 액트 클래스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얘기를 하는데요. PHR에서 EHR 또는 EHR에서 PHR을 할 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익스포트 돼서 이 시스템으로, 모델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때, participating 롤을 이제 먼저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데모그래픽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롤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거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식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알러지, 메디케이션, 테스트, 메디컬,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브 엘리먼트들을 파악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볼트를 이제 기준으로 헬스볼트에는 이제 데이터를 익스포트 할 때 어울 파일 형식의 이제 온톨로지 릴레이션이 정의된 데이터까지 같이 익스포트를 해줘서 거기 안에 이제 그 알러지라는 엘리먼트에 알러지 네임, 포스트 업저브드, 리액션,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이 서브 클래스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거를 하싱하는 게 이제 룰 3이고, 네 번째는 이 앞에서 모아진 것들을 이제 콜렉션 하는 것. 다섯 번째는 그 밸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프로세스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EHR 트랜스퍼블, not EHR 트랜스퍼블 이런 정보를 플래그를 이제 주는 것을 이제 이 단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CDA 형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밸류까지 넣어서 익스포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CDA 형식의 이제 헤더가 필요하거든요. 헤더까지 이제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헬스볼트의 이제 온톨러지인데, 알러지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알러지에 들어가 있는 그 컨테인된 서브 클래스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형식의 데이터까지 이제 추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MS 헬스볼트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알러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뽑아진다고 보는 헬스볼트에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이제 뽑아질 수,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인포메이션 모델에서 정의하고 있는 XML 템플릿을 프리디파인드 XML 템플릿이 이제 다음과 같아서, 여기 보시면 빈칸, 이 알러지 네임 이런 것들이 이제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요. 리액션, 알러지 타입 이런 것들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여기에 이제 온톨로지 데이터와 실 데이터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 빈칸에 이제 파싱돼서 데이터들이 이제 써지게 된다. 그렇게 쓰기 위한 템플릿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절트인데,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모델과 룰을 활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실제로 헬스볼트 데이터를 어떻게 EHR화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스볼트에 대한 PHR 시스템이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하고, CCD와 CCD, 그리고 MS 볼트 커스텀 포맷이 이제, 각각 이제 포맷으로 데이터를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CT EHR이라는 오픈소스 EHR이 있어서, 여기서는 CDA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 이것도 현재 쓰고 있지는 않은, 거의 뭐 쓰는 데는 없는 오픈소스 EHR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CCD, XML, MS 볼트에서 다음과 같이 CCD 포맷을 뽑아냈다라는 거를 CCD 포맷으로 바꿔주었고, 각각의 이제 패스라 해서 XML의 그 경로를 이제 최상위부터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X패스, 익스프레션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파티스페이션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예제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시면, 레코드 타겟,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누가 썼는지, 그리고 뭐, 커디언, 그리고 법률적인 인증자, 뭐, 참여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 말고도 관련된 사람들을 다 롤을 이제 넣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엑스패스, 이 관련 테이블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파싱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롤로 이제 이 사람의 롤을 이제 파싱하는 것이었고, 롤 두 번째로는, 알러지 섹션에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큰 알러지, 이뮤나이제이션, 에듀케이션 이런 엘리먼트를 추출했고, 이게 전체 앞에서 보여드린 게 이제 서머리인데, 이게 전체 CCD 알러지에 관련된 CCD 추출된 CCD 포맷의 데이터입니다. 중요하다고 표시했는데, 이런 이게 클래스 림에 이제 표현된 액트 클래스, 뭐 림에 이제 액트 밑에 observation 클래스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뭐 캣 알러지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호흡 호흡 이거 호흡 불가 이런 증상에 대해서도 쓰이고, 네, severity 정도 이것도 이제 데이터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스볼트로부터 추출된 CCD 데이터고, 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 알러지에 대한 헬스볼트로부터 나온 온토로지 파일이라서 알러지에 관련된 하위 클래스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파싱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룰 세 번째로 서브 클래스들을 파싱을 했고, 룰 네 번째에서는 이 실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죠. 룰 다섯 번째에서는 EHR 트랜스퍼러블, 트랜스퍼러블 이런 것까지 처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의 한계 챌린지들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엑스레이 관련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 시스템에서 서포트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 포맷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가 이제 첫 번째 챌린지였는데, 그래서 이 코멘트 필드에다가 그냥 이 텍스트 엔트리로 그냥 넣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PHR, 그러니까 캡처된 PHR 포맷과 원래 표준에서 CCD 다큐먼트에서 제공하는 이 CCD 어트리뷰트 간의 이제 차이점 이런 것들이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CCD 다큐먼트 표준에서 이제 제공하지 않는 항목들이었기 때문에 현재 표준의 한계점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스멘트 인터프리테이션의 한계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메디케이션즈 프로시저스 같은 엘리먼트들이 이제 룰2에서 파싱이 돼야 하는데, 바로 이게 추출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헬스볼트에서 추출될 때는 리스트 오브 프로시저스, 리스트 오브 메디케이션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매뉴얼하게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된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화면인데, 프로티지라는 이 시스템에서 각각의 클래스들을 상세하게 온톨로지컬하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건데, 메디케이션즈 같은 경우는 메디케이션이라는 클래스와 같은 인디비주얼이라는 걸 정의하고, 엘리먼트라는 클래스가 메디케이션즈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S자가 다른데 이제 다른 걸로 인식을 해서 그 케이스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메디케이션이라는 게 이 모델에서 있는데, 메디케이션즈라는 게 들어왔을 때 메디케이션즈가 메디케이션과 같은 거고, 그 스노메드 코드와 로잉 코드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시멘틱 정보를 추가를 해서, 이게 이거 새로운 게 들어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매뉴얼하게 애드를 해서 시멘틱을 좀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커션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인포메이션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CCD 같은 PHR, 현재 존재하는 CCD와 같은 PHR 표준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좀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여기서 했었는데, 그래서 멀티레이어 아키텍처 모델로 온톨로지를 통합하고, 그리고 PHR 또는 EHR 특정 EHR이나 PHR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특정 PHR이나 EHR 시스템에서의 확장성, 그리고 또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제공했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HL7 민 클래스를 이 기존에 이 사람들이 제안한 클래스에 맵핑을 했고, 그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정의를 해서 표준화된 PHR과 EHR 다큐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로 만들었다. 미래에는 파이어와 오픈 EHR 타입과 같은 떠오르는 표준들과 이 사람들의 프로젝트를 좀 연관 지어서 퓨처워크에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걸 하고 있고요. 또 퓨처워크의 하나는 스트릭트한 클리니컬리 이제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딱 엄격하게 정의된 데이터 포맷 말고 일상적으로도 그러니까 엄격하게 딱 제한된 정의가 되어 있는 포맷 이외에도 새로운 소스로부터 데이터가 왔을 때도 잘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추가적인 이미지네이션을 하겠다라는 게 퓨처가 얘기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